네, 이번에는 2019년도 국가직 7급 통신이론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는 기대값에 대한 문제인데요. 먼저 fxx, pdf가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럼 먼저 일단은 이 expectation을 분석을 해보면 이거는 전개를 하면 이렇게 됩니다. 다음으로 기대값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x에 대한 기대값은 이렇게 주어지는데 지금 보시면 0부터 2까지만 x가 있고 8분의 3의 x의 제곱이 pdf이므로 이렇게 될 것이고요. 이 적분을 계산을 하면 이렇게 되고 0부터 2까지죠. 그러면 이게 2의 4제곱이 16이니까 32분의 16은 2분의 1이고요. 그럼 2분의 3이 되겠죠. 최종적으로. 이 값을 대입을 해줍니다. 그러면 3 플러스 1이 되어서 결과는 4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네, 에너지 신호와 전력 신호에 대한 설명에 대해서 묻고 있는데요. 신호가 유한한 에너지 값을 가질 경우 에너지 신호 맞습니다. 에너지 신호는 평균 전력이 0입니다. 왜냐면 이렇게 에너지 신호는 유한한 에너지 값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무한대로 늘어나게 되면 무한대분의 어떤 값이 되기 때문에 0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평균 전력은 0이 맞고요. 일반적으로 주기 신호는 전력 신호로 분류된다. 그렇습니다. 일정한 이런 간격으로 반복되기 때문에 이 간격 안에서 전력을 계산하는 그런 전력 신호로 분류가 됩니다. 아닌 경우도 있을 수 있겠지만 일반적으로는 뭐 그렇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전력 신호의 에너지는 유한하다. 그렇지 않죠. 이게 무한히 늘어나기 때문에 다 곱해보면 이게 무한히 쭉 있기 때문에 무한대가 될 겁니다. 에너지는.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AM에 대한 문제입니다. 양측 파대 변조의 두 개 측 파대 중에서 하나의 측 파대만 전송해도 전송 신호에서 정보 손실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왜냐면 이렇게 0을 중심으로 이렇게 대칭적으로 있기 때문에 이거 하나가 없다 하더라도 정보에 대해서는 별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똑같은 거기 때문에요. 그래서 참입니다. SSB가 가능한 이유죠. 양측 파대 전송 반송파 변조의 경우 이게 지금 캐리어가 전송되고 있죠. LC, FC, TC 다 같은 말입니다. 포락선 컴파일은 간단한 복종 가능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해서 Vout을 뽑아내면 이런 식으로 해서 간단한 복종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반송파 성분에 포락선의 정보가 담겨있기 때문에 뭐 포락선 검파를 하면 되는 것이죠. 양측 파대 중 원하지 않는 측 파대를 완전히 제거했다. 그러면 잔류하지 않겠죠. 그러므로 이거는 그 단어만 읽어도 틀렸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단측 파대 변조는 양측 파대 변조 방식에 비해 절반의 내포만 사용한다. 그렇죠. 아 죄송해요. 여기 0이 아니었군요. 이게 F죠. 어떤 주파수 FC이면 이렇게 두 개 쓰던 걸 하나 없애버리니까 하나만 남겠죠. 그렇기 때문에 절반의 내포만 사용하는 거 맞습니다. 네, 다중 접속 방식에 대해서 묻고 있는데요. 가입자에게 겹치지 않는 서류나 주파수 대역을 배정한다. 주파수, 다중하 접속이겠죠. 가입자에게 겹치지 않는 서로 다른 시간 슬롯을 배정한다. 시간 다중하겠죠. 서로 다른 전력으로 직교하는 코드를 전송한다. 코드 디비전 멀티플렉싱일 겁니다. 주파수 대역에서 가입자 간 부채널이 중첩이 되지만 직교성을 유지한 서로 다른 부채널을 하나 이상 배정하며 동일 시간에 여러 가입자에게 전송하는 거. OFDMA죠. 여기 오소고널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FDMA, TDMA, CDMA, OFDMA인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네, 평균과 분산을 묻고 있는 문제입니다. 먼저
expectation부터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균일 확률 밀도하면서 PDF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0부터 A까지 균일하다고 했으니까 그냥 A분의 1이겠죠? 범위는 0부터 A까지 이렇게 될 것이고요. 자, 2의 Y는 그냥 0부터 A까지고 A분의 1을 에다가 Y에 대한 평균이니까 Y를 곱해주고 적분하면 되겠죠? 그러면 얼마가 되나요? 2분의 Y제곱에 A분의 1이 되고 여기 0부터 A를 대입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2분의 A가 될 겁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은 제외되고요. 분산을 구해보면 정리하면 간단히 하면 이런 식으로 되죠. 자, 그런데 일단 Y의 제곱의 expectation을 구해보면 이런 식이 될 것이고요. 구해보면 이렇게 되고 3분의 A제곱이 될 겁니다. 따라서 V 베리언스 Y는 3분의 A제곱에서 4분의 A제곱을 빼서 계산하면 12분의 A제곱이 되겠죠. 이것은 공식으로 암기를 해도 좋은데 그냥 저는 이게 그냥 전개하곤 합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네, 이거는 시간 단위로 다시 변환을 해가지고 뭐 제곱하고 적분하고 할 필요가 없죠. 그냥 80알에 정리를 쓰면 됩니다. 신호의 전류 밀도 스펙트럼은 그냥 XF의 제곱이 되죠. 제곱을 해보면 뭐 0.5의 절반인 이런 값이 될 것이고 이 값은 4분의 1이 되겠죠. 이게 2분의 1이니까요. 제곱하면 4분의 1. 그러면 그냥 4분의 1에다가 2배의 4 하면 2가 나옵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엔트로피에 대해서 묻고 있는데요. 엔트로피 계산을 해보면 시그마 마이너스 P의 로그 P죠. 계산을 해보면 마이너스에 2분의 1의 LG 2분의 1 마이너스 4분의 1의 LG LG는 밑이 2인 로그죠. 4분의 1 마이너스 6분의 1 LG 6분의 1 마이너스 12분의 1 LG 12분의 1이죠. 계산해보면 2분의 1의 로그 LG 2 플러스 4분의 1의 LG 2의 제곱 플러스 6분의 1의 LG 2 플러스 LG 3이죠. 플러스 12분의 1의 LG 여기서 LG 6값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냥 12분의 1의 로그 6 곱하기 2에서 다 전개를 해주면 이거 넘어가면 똑같죠? 이거랑 이거 값이 같으니까 2분의 1의 LG 2 곱하기 2가 되니까 그냥 LG 2에다가 이거는 그냥 LG 6이죠. 6분의 1에 LG 6이 2.5죠. 2.5 플러스 이 값을 계산을 하면은 12분의 1 LG 2 플러스 12분의 1 LG 6이니까 2.5가 되겠죠. 2.5 계산을 해보면 LG 2는 1이죠. 1 플러스 12분의 1 여기 12분의 1이죠. 플러스 12분의 7.5가 되겠죠. 여기 곱하기 2를 해주면 곱하기 해주면 12분의 5고 12분의 2.5니까 12분의 7.5가 될 것이고요. 계산하면 1 플러스 12분의 10 8.5죠. 8.5 그래서
다 계산하면 12분의 10.5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0.5죠. 1 더하기 12 더하기 8이니까 20.5가 되어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오류 정정 부호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라고 묻고 있는데요. 아마 1번, 2번, 4번 다 보셨을 텐데 램펠 지부 부호라는 건 보신 적이 없을 겁니다. 램펠 지부 부호라는 것은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이스, 아메리카노 이런 긴 단어가 자주 등장을 한다. 그럼 이거를 그냥 아로 놓고 나중에 아로 다 아이스 아메리카노 등장한 것은 아로 써놓고 나중에 찾아 바꾸기 해가지고 R을 다시 역으로 바꿔주는 이것이 바로 램펠 지부 부호의 원리고요. 이거는 그 엔트로피 코딩과는 다르게 아이스 아메리카노가 몇 번 등장하는지 이런 거 코딩을 이런 그 확률, 분포를 알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아이스 아메리카노 등장할 때마다 그냥 R로 써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램펠 지부 부호는 소스 코딩, 즉 압축 쪽에 해당하는 것이지 그런 오류 정정 부호 쪽에 해당하는 코드가 아니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번 문제는 디지털 통신의 원리를 다루고 있는데요. 이렇게 소스 측에서 어떤 값을 보냈을지를 내가 어떤 값을 받았는지부터 역으로 추정해서 소스가 어떤 메시지를 보냈다 이걸 결정하는 게 바로 디지털 통신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지금 묻는 것은 내가 Y를 받았을 때 X를 보낼 확률이 얼마였을까를 묻는 거고요. 베이지 정리를 통해서 문제를 풀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전개를 해보면 X가 0일 확률 오버 Y가 0을 보냈을 때는 베이지 정리를 통해서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은 다시 쓰면 Y가 0을 받았을 확률은 P에서 X가 0을 보내고 에러가 없었을 확률 그리고 X가 2를 보냈는데 에러가 발생할 확률을 곱해서 더한 거겠죠. 그리고 분자는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X가 0을 보냈을 때 Y가 0을 받을 확률 그리고 실제로 X가 0을 보낼 확률의 곱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전개를 해보면 X가 0일 확률은 Q입니다. 에러가 발생하지 않을 확률은 1-P죠. 그리고 X가 2를 보낼 확률은 1-Q네요. 그리고 에러가 발생할 확률은 P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보시면 X가 0을 보낼 확률은 Q죠. 그리고 X가 0을 보냈는데 Y가 0을 받았다. 에러가 없이 전달된다는 뜻이죠. 1-P입니다. 즉, 이 부분은 같은 거예요. 이 부분은 서로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똑같은 확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어쨌든 간에 이렇게 해당하는 거는 밖에 Q가 있고 비교를 해보면 1번이 되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베이지 정리를 통해서 문제를 풀 수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고 베이지 정리 연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네, 10번은 터보 코드에 대한 설명인데요. 제가 이거를 아예 그냥 정보통신기술용어 해설이랑 위키피디아에서 자료를 좀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보시면 연접 부호화 방식을 사용한다 되어 있는데 연접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고요. 터보 복호화 알고리즘은 반복 복호화 과정을 사용한다. 지금 보시면 이게 디코더가 이렇게 있고 디코더 출력이 다시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반복적으로 디코딩을 하겠죠. 그러므로 이것도 true가 되겠습니다. 인터리빙 기법을 사용합니다. 여기 보시면 인터리버가 들어가고 있죠. 그리고 디인터리버로 사용하고 있고요. 복호화에서는 성능 향상을 위해 경판정 알고리즘을 사용한다 되어 있는데요. 네, 경판정과 연판정에 대해서 설명을 약간 드리겠습니다. 경판정이란 거는 모호하지 않은 확고한 판정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0 또는 1로만 출력을 해요. 그러니까 어떤 0값이 있고 1값이 이렇게 레벨이 주어져 있는데 만약에 뭐 가운데 딱 선을 꺼놓고 이 선을 조금이라도 1로 넘어가면 그냥 요 값으로 체크를 하고 이 선보다 조금이라도 아래에 있으면 그냥 요 값으로 간주를 하겠다. 이것이 바로 경판정이고요. 연판정이란 거는 좀 부드러운, 말 그대로 부드러운 판정입니다. 딱 명확하게 선을 이렇게 끄어 놓는다기보다는 약간 애매한 구간을 둬 가지고 이렇게
요 선보다 높으면 이거, 이 선보다 아래면 이거고, 요 사이 값들은 이 어딘가의 값을 그대로 그냥 가져간다. 이런 식으로 부드럽게 복화를 하는 것이 바로 연판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길쌈보 복화에서 많이 사용하는 게 바로 연판정이에요. 그리고 실제로도 위키피디아 상에서도 보시면 소프트 디시전이라고 나와 있고요. 여기 보시면 위키피디아 자료에도 보시면 이렇게 소프트 디시전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아이고 잠깐만요. 보시면 여기 소프트 디시전이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연판정을 해준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네, 11번 문제는 DSB SC에 대해서 묻고 있는데요. 이렇게 FC가 있을 때 이렇게 FLSB가 있고 FUSB가 있을 때 이 구간의 차이가 200Hz다. 그럼 메시지의 대역폭은 이 절반 값인 100이 되겠죠? 자, 그럼 이거를 오메가 단위로 바꾸면 2파이 곱하기 100이니까 200파이겠죠? 200파이가 나오는 것은 2번이 되겠습니다. 네, 단위 임펄스 함수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묻고 있는데요. t는 0에서만 델타 t가 0이 아닙니다. 맞습니다. t가 0이 아니면 델타 t는 0이죠. 그리고 이때는 요 0이 아닌 값은 스탠스라고 합니다. 스탠스라 해서 이 앞에 개수가 바로 스탠스가 됩니다. 자, 이 값은 보시면은 델타 t가 0이 아닌 구간에서 다 0이고 t가 0일 때만 어떤 유의미한 값이 있기 때문에 그냥 x0를 이렇게 써줘도 차이가 없습니다. 그리고 x0는 상수니까 밖으로 나와주겠죠. 그리고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 델타 t를 적분하면 1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답은 4번이고 4번이 답에 이게 제대로 고치면 1인 것으로부터 이게 x0를 밖으로 빼내고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 델타 t를 적분하면 1이니까 나오는 결과는 x0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델타 t를 풀에 변화하면 상수가 된다라고 했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델타 t는 이런 식으로 굉장히 뾰족한 값을 갖죠. 굉장히 급한 이 값이 굉장히 폭이 좁은 엄청나게 폭이 좁은 그런 신호 그런 함수인데요. 이 말의 뜻은 주파 성분이 굉장히 많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주파 성분이 일정하게 쭉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 모든 성분이 모여서 이런 뾰족한 신호를 만들어낸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3번도 맞습니다. 네, 양자 잡음을 줄이는 방법인데요. 양자 비트 수를 늘리면 6dB 좋아지죠. 비트 대비 1비트가 늘어날 때마다 6dB가 좋아집니다. 등화 기법을 적용한다. 등화는 주파수 단위에서 막 이런 식으로 채널 응답 특성이 이런 식일 때 이거 역을 걸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균일하게 만들어주는 거. 이퀄라이징이죠. 이게 바로 균일하게 만들어주는 거. 이것이 바로 등화입니다. 오디오에서도 이런 식으로 우리가 원하는 역변화를 이렇게 가해주면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역변화를 가해준다고 할 수 있겠죠. 이게 인버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역변화를 해주는 건 아예 의도적으로 왜곡을 주는 것. 이것도 바로 이퀄라이저가 한 역할이죠.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바꿔주는 거. 이것도 하나의 이퀄라이저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등화는 주파수에 영향을 미친다.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고요. 압신을 적용한다. 네, 이것도 맞고요. 비균일 양자 기법을 적용한다. 이것이 바로 압신이죠. 그래서 압신이란 것은 이렇게 정보가 신호가 굉장히 작을 때는 양자를 세밀하게 해주고 이렇게 크게 변할 때는 이렇게 널찍널찍하게 양자를 해주는, 그래서 양자 특성을 보시면 이런 식으로 큰 값에서는 조금 널찍널찍하게 양자를 해주고 작은 곳에서는 양자를 이렇게 세밀하게 해주는 그런 것이 바로 비균일 양자 기법 또는 압신이 되겠습니다. 네, 64컴이기 때문에 6비트를 씌우는 거죠. 6비트 파워 심볼. 그래서 1메가 심볼 퍼섹이니까 이거는 6메가 bps겠죠.
요거를 곱하면 되니까요. 그러면 이미지 파일이 지금 12MB라고 하니까 그러면 나눠주면 해주면 2초죠.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AN 변조기에서 지금 나온 회로대로 연산을 해보면 A 플러스 B 코사인 오메가 MT에다가 코사인 오메가 CT를 곱한 게 되니까 A를 꺼내보면 1 플러스 A분의 B 코사인 얼마에다가 또 코사인 얼마가 되니까 이 부분이 바로 M이 되겠죠. 그래서 A분의 B 중 하나가 될 것이고요. 위아래를 A제곱으로 나눠보면 2 플러스 M제곱분의 M제곱이 되는 건 바로 요거겠죠.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 문제도 디지털 통신에 대한 기초를 묻는 문제인데요. S0를 전송했을 때 수신 신호가 잡음이 없을 때 A0가 되고 마이너스 1이고 S1을 전송하면 수신은 A1 그리고 이 값은 논리적으로 1이 됩니다. 자, 그러면 잡음이 있는 경우는 이런 식으로 노이즈가 첨가가 될 것이고요. 이것을 그래프로 그려보면은 0이 있고요. 여기 1이 있고 마이너스 1이 있습니다. 근데 보시면 S0가 보내졌을 때 이 집값이 가지는 분포를 보시면 마이너스 3부터 1까지 이런 범위에 대해서 이렇게 유니폼하게 분포를 가지고요. 그리고 S1이 보내졌다. 그러면 1부터 또 3까지 그러니까 마이너스 1부터 3까지 또 이런 유니폼 분포를 가집니다. 그러면 3이 딱 일단 안 끊어졌네요. 자, 그러면 여기서 비트 오로 확률이라는 것은 보시면 내가 마이너스 1을 보냈는데 기준값이 0이니까 마이너스 1을 보냈을 때 이 범위값이 나올 확률 그리고 2를 보냈는데 이 범위값이 나올 확률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각각의 비트 0일이 발생 확률 0.5로 동일하니까 0.5가 있고요. 자, 0.5를 보내는데 내가 마이너스를 보냈을 때 1이 나올 확률 그것은 바로 이거에다가 요 높이를 곱한 값이 되겠죠. 높이는 4분의 1이니까 4분의 1에다가 1 빼기 0을 곱한 값 그리고 2를 보냈을 때 마이너스 1이 나올 확률은 요 범위죠. 그래서 4분의 1에다가 0 빼기 마이너스 1 해서 0.5에다가 4분의 1에 2배 해서 4분의 1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0.25가 되겠습니다. 네, 디지털 통신의 비트유가 심볼리에 대한 문제인데요. 비트 폭이 20 마이크로세이클라는 거는 폭이 이런 비트 폭이 20 마이크로세크란 얘기니까 비트유를 계산을 해보면 20 마이크로세크분의 1이 되고 이거는 20분의 1000 킬로 bps가 될 텐데 계산해보면 50이 나옵니다. 그래서 50 킬로 bps 맞고요. PAM 통신을 하려면은 샘플링을 일단 메시지 신호의 대폭의 2배만큼 해줘야겠죠. 그래서 6kHz로 메시지를 샘플링 해주는데 3비트를 싣습니다. 그러면 샘플링 한 거에다가 각각 3비트씩을 곱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18k bps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true가 되겠습니다. 자, 초당 14,400개로 표본하는 신호를 256단계 균일 양자를 한다고 합니다. 256단계로 나눠주면은 8이죠? 8비트입니다. 샘플당 8비트를 실어주기 때문에 14,400에다가 8을 곱해주면 144 곱하기 8하면 1152가 나올 건데 여기다가 이게 지금 0 2개를 더 붙여야 되죠? 0 2개를 붙이고 킬로로 나타내기 위해서
소점을 하나, 둘, 세 번 옮기면 115.2kbps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럼 3번을 제대로 계산하면 어떻게 될까요? 8비트로 표현을 하는데 QPSK를 했으니까 2비트죠? 심볼당. 그러면 초당 2000개의 영문자를 전송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8 곱하기 하면 16000 비트가 되겠죠? 이 16000 비트를 심볼로 표현을 하려면 BPS가 16000이었으니까 이걸 나눠주면 8000 심볼 퍼 세크가 되겠죠? 그래서 이게 8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제대로 된 답이 되려면요. 그래서 이것은 틀렸다고 하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네, CDMA 특징인데요. 사용자 간 PN코드의 비트열이 상이해서 직교함으로 통신 보안이 제공이 됩니다. 직교하니까 딴 거는 다 0으로 보이거나 노이즈로 보이거나 해가지고 코드가 다르면 읽을 수가 없습니다. 데이터를. 대역 확산 CDMA의 경우 처리 이득을 얻을 수 있습니다. 노이즈는 확산되어 버리고 원래 신호는 다시 이렇게 집약되기 때문에 처리 이득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SNR이 좋아집니다. CDMA는 넓은 주파수 대역을 신호로 확산시키니까 이렇게 넓은 지역으로 넓은 주파수 대역을 확산시키니까 이렇게 좁은 범위에서 전파 방해가 생긴다 하더라도 나머지가 제대로 수신이 되기 때문에 전파 방해가 강합니다. PAPR이 높은 것은 OFDM의 특징이죠.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변조된 신호에서 주파수를 꺼내기 위하면 미분을 하면 되죠. 안에 거를 미분해주면 1000인가요? 1000파이 플러스 100파이의 XT가 되는데 요거는 고정된 그냥 반송파 주파수니까 무시하고 주파수 편의가 이거죠. 지금 XT가 최대가 나올 수 있는 건 1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100파이가 최대 주파수 편의가 되는데 이거는 라디안 퍼 섹 단위죠. 이렇게 X에 1을 넣어주면 이렇게 되는데 그럼 이거를 헬츠 단위 바꾸면 2파이로 나눠주면 되겠죠. 그러면 50Hz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자, 이 문제는 보면 일단 XY는 서로 독립이라고 합니다. 서로 독립이라는 것은 joint probability density function인 fxn x, n이 이렇게 독립되어서 쓸 수 있다. 이런 얘기고요. y가 x 플러스 n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y는 x 플러스 n이고 어떤 그런 표준값 그 다음에 n은 다 있으면 y 마이너스 x가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문제는 확률 PDF의 정의로부터 y가 어떤 y값보다 작을 가능성은 이게 무한대가 들어가면 안되죠. 여기 값은 y가 될 것이고요. fy, y, dy가 될 것이에요. 그런데 이 값은 어떤 x가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 움직일 때 n 값이 y 마이너스 x죠. 그래서 이렇게 x가 마이너스 무한대 값에 대해서 적분해주고 이걸 또다시 y에 대해서 적분해준 값이 됩니다. 그러면 이거를 미분을 해주면 어떨까요? 이 정의로부터 미분하면 PDF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y는 dy분의 d에서 인테그랄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y까지 하고 인테그랄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 fx의 x, fn의 y 마이너스 x, dx, dy 이렇게 해주면 되는데 여기서 미분이 가능한 변수는 x는 아니에요. x는 지금 이렇게 정적분하고 있기 때문에 x는 변수가 아니고요. 이 y가 이 y자리에 들어가게 될 겁니다. 그러므로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
fx의 x, fn의 y-x dy인데, dy가 아니죠? dx죠? 죄송합니다. 이거는 콘볼루션이에요. fx, x와 y라고 써야겠네요. fxy랑 fn의 y의 콘볼루션이다. 그러므로 이렇게 서로 독립일 때 두 확률 변수의 합의 PDF는 콘볼루션이 나타난다는 것은 하나의 정리로서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콘볼루션 했을 때 나올 수 있는 범위를 생각을 해보면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이렇게 콘볼루션을 두 가지를 해주면 이렇게 이동하겠죠? 이 값이 이렇게 내려올 것이고요. 그리고 이 값이 또 이렇게 이동할 거예요. 그러므로 마이너스 2부터 2까지의 값을 받는 이 둘 중 하나가 될 것인데, 콘볼루션을 했을 때 이 범위가 2분의 1에서 2분의 1을 곱해주면 4분의 1이 될 것 같아요. y가 0일 때 값이, 그러니까 분모가 4분의 1이어야 될 것 같으니까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해설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